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떠신가요?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좀 적어 오셨나요? 네, 오늘 좀 적어 오려고 했는데 이미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좀 적어놨어요. 녹화 전에 지금 급하게 또 찾더라고 뭐 이렇게. 진짜. 네, 오늘 활약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과도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정유겸 학생인데요.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정유겸이라고 합니다. 사회 현상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전공처럼 직업도 다방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포모 좋습니다. 근데요, 후문에 의하면 우리 예. 유겸 학생이 방송에 출연한 이유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재정 씨 아니면은 뭐 상국 씨 누구야? 아니면은 전쌤? 전쌤. 네, 사실은 저보다도 저희 어머니께서 홍기찬 선생님 아, 팬이세요. 예. 오늘 안 계신 계세요? 홍기찬 쌤을. 네, 다음번에 꼭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형이 왜 여기 있어요? 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오셨네요. 네. 동생 팬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또 그날 하필 없어 또. 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쌤의 팬이 돼야겠죠. 네. 강쌤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자, 홍쌤 팬 정규겸 학생의 활약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네, 저네요. 자, 오늘도 문제를 열심히 출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내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국제연합, 2번 유엔 난민기구, 3번 아시아개발은행, 4번 국제백신연구소. 알겠습니다. 저 먼저 희생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유경 학생은 먼저 왔으니까 처음 알겠습니다. 왔으니까 한번 그래, 기회를 줘볼까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하나씩 얘기하기로 하죠 그럼. 정답은 제가 하나씩. 먼저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4번. 4번 오. 국제백신연구소. 네. 네, 네, 저도 4번 체크해놨죠? 네. 4번. 맞아요. 체크돼 네. 있어요. 네. 전 쌤께서는 3번. 3번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꾸기 형. 저도 재정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3번을 따라가도록 나도 잘 몰라요. 자, 그럼 강 쌤도 한번 저는 대답해 주시죠. 2번. 오? 유엔 난민기구. 난민기구. 그건 아닌 것 자, 같은데. 일단 이 안에 정답은 있습니다. 오, 1번 과연 아니네.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강쌤 어떻게 되신 건가요? 유엔 난민기구라뇨. 아, 왜냐하면 지금 난민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거와 관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답인 줄 알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보건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유엔 개발계획 주도하에 1997년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가 설립 협정에 가입한 국내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라고 하네요. 이곳의 가장 큰 성과는 콜레라 백신 개발로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난이도 어땠나요? 난이도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는데 다 맞추셨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기대가 돼요. 자, 꾸기 형님 난이도 어땠나요? 저도 뭐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지만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그래도 오늘 학생들이 또 이렇게 유기험 학생을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유기험이 어머니도 화이팅! 네. 공익 자,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995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설립해 업계 최초로 체계적인 캐스팅과 트레이닝, 프로듀싱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악 및 문화 트렌드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현지화 전략으로 1997년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현재는 아시아를 거점으로 북미, 남미, 유럽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 메이드 바이 SM이란 콘텐츠를 통해 대중음악은 물론 한글, 한식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제품 소비 촉진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드라마 제작사, FNC 에드컬처와 국내 최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스트를 인수해 그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동종업계 얘기를 하려니까 좀 더 흥미롭기도 하네요. 네. 이 SM은 우리 업계에서는 완전 대기업 또 명실공히 이제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관련된 네, 뭐 그렇게 볼 수 분이잖아요. 있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좀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저거 다 많이 모릅니다. 저도 이제 검색해봐야 그래요? 알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네. 홍길동 같은 존재죠. SM은 SM이라 부르지 못하는 약간 그런 볼드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볼드모트요? 그런 거 아니고 홍길동 같은 존재.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리 유겸 학생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냥 항상 소속사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취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SM 엔터테인먼트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인 것 같은 게 네. 요새는 뭐 단순히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뭐 외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도 도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지난 1년 동안 70만 4천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 1위는 단연 엑소였어요. 두 개 이제 엑소 한글 영어로 합쳐가지고 한 38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고 그 외에는 NCT라는 그룹이 네.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아, 예, 정확히 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네. 레드벨벳. 네. 그러니까 제가 알던 SM은 슈퍼주니어 그다음에 우와. 소녀시대인데 이 연관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강타 없었습니까? 강타 없습니다. 강타. 보아 없습니까? 부하도 없어요. 그리고 연관어 4위가 이제 JYP요. 17만 건이 함께 언급되면서 뭐 같이 이제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라든지 소속 가수, 티저 영상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박재정 없었습니까? 박재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돌이라든지 뭐 콘서트 컴백.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소속 가수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소녀 팬들이 많이 찾아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채 궁금한데요. 이거 저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사를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 공채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일단 뭐 매년 공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좀 특이하게 다행히도 필기 전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이제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면접 보기 직전에 그 번역과 통번역과 관련된 특히 번역과 관련된 약간 필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에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어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1차 면접에서는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이 업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상만 갖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업이 굉장히 힘든 걸 알면서도 본인이 그걸 잘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확인하고 그리고 1차 면접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면접에서 임원 등과 함께 이제 면접을 치르고 최종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이젠 인공지능으로 찬열 오빠를 만난다고 카더라. 예, 이건 뭐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소속사 앞을 가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를 가든지 뭐 방송국을 찾아오든지 해서 우리 연예인들을 보통 많이 팬들이 만나는데 근데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강쌤?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 아마 이제 휴대폰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뭐죠? 인공지능 그 비서 기능이 있는 뭐 삼성의 빅스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기능 안에다가 아까 그 찬열 오빠? 제가 사실 찬열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거 혹시 망발인가요? 예, 근데 어쨌든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심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알람부터 기초적인 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안에 나오는 목소리를 그 찬열 오빠화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제가 기본적인 대화는 이제 찬열 오빠 오빠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어쨌든 이 찬열 씨와 계속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OSMU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지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찬열을 모르는 우리 강 선생님께서 예,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럼 우리 SM 엔터테인먼트 사실 뭐 연봉은 안 셀 것 같은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플래닛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109만 원입니다. 사원이 2,498만 원, 대리가 3,152만 원, 과장이 4,117만 원, 차장이 4,550만 원, 그리고 부장이 5,56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센편 아닌가요? 그렇죠. 뭐 다른 대기업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중간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SM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려면 어떠한 스펙이 필요할까요? 지원자들의 수준이 또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뭐 내가 아까 뭐 찬열 오빠 좋아가지고 지원했다 뭐 이런 지원자들은 이제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느냐 그런 통찰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학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전 직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약간 준비된 지원자들이 많다는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게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저출산 캠페인 샵 연기하는 박재정입니다. 이게 박재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SM이 우리 소속 연예인들과 함께 그 캠페인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소개하면 좀 더 확산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걸 만들었다 했는데 차라리 이 연예인들이 빨리 아기들을 낳는 게 아유, 네.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에 우리 또 SM 소속인 또 우리 재정 씨가 애를 낳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참여합니다. 아, 그래요? 드라마에 참여하고 그 저희 회사에 이제 조정치 선배님이 아 조종치 대리님인가 과장님 역할을 하시고요. 제가 인턴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대신 연기를 해서 네. 좀 약간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근데 안 그래도 SM 홈페이지에 재정 씨 신곡 홍보가 떡하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첫 번째 자작곡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좀 들어봐야죠. 들어볼까요? 네, 제목이 가사라는 노래인데 가사.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찍어도 돼 휴대폰으로? 찍세요. 넌 아직 알지 못해도 어떤 이유였대도 나의 그대이기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짝만. 가수였어요, 재정 씨. 아무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우리 SM이 저출산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강쌤? 뭐 저한테 따지시는 거 아니시죠? 화가 났어요 지금 저출산.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려는 많은 산업적 제도적인 부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SM 같은 대기업에서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건 좀 당연한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거 그럼 정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SM에서? 정부 이 대통령 직속 산하위원회와 발맞춰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그 웹드라마 그 뭐 아이와 아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SM 이제 아티스트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SM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M이 CNC 그쪽에서 이 제작을 좀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엔터사의 사회 문제 참여는 종종 있어 왔는데 이 SM의 웹드라마는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쌤? 이 인구 절벽에 맞춰가지고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저는 이제 이쪽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SM 쪽에 관련된 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10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SM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SM 같은 기업은 결과적으로 제조기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자체가 상품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수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발굴 집단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절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이 회사와 이 사업과도 굉장히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SN 신사업, 샵 엔터를 넘어 콘텐츠로입니다. 우리 SM이 더 이상 아이돌 사업에 이제 집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드라마 제작 능력에 그리고 또 배우 매니저먼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적극 활용을 해서 단순 엔터사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로서 그 자리를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SM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조직을 좀 대대로 개편을 해서 신사업을 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룡 기업으로 커 나가자고 하는 그런 야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돌 키우려면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 딱 내놨을 때 예전보다 성공 확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방송사라든지 다른 방송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컨텐츠 사업이에요. 네. 잘 만든 컨텐츠 하나면 정말 수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YG도 지금 뭐 작가라든지 PD,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본인들의 예능을 또 만들어내고 직접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 방송사도 결국에는 컨텐츠를 제공받아서 틀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결국에는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이제 키스트를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이제 대형 콘텐츠 회사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인데 그 전에 이제 SMCNC라고 해서 컬처 앤 콘텐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했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키스트를 함께 영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10년 후 유겸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10년 후 SM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홀로그램을 이용한 1인 히트니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코인 노래방처럼 1명에서 4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방마다 특정 연예인의 컨셉을 잡고요. 그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요가, 타바타, 방송 댄스, 웨이트 등의 전문 트레이너분들의 동작에 입체적으로 합성을 해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의 홀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1인 문화의 확산과 또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정착되어가는 웰빙 문화를 결합했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가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주로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스타 마케팅을 활용했습니다.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거나 또 운동할 공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팬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챗봇처럼 그런 연예인 홀로그램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발표였는데도 굉장히 떨지 않고 말해줘서 그 부분이 좋았고요. 일단은 경쟁자들과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네. 그것도 신선했고 또 나름대로 타겟층도 세분화해서 설정을 했다 이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네. 이게 뭔가 길었다고 볼 수도 없고 짧았다고 볼 수도 없고 뭔가 느낌이 되게 좀 임팩트 있게 얘기했던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 1인 피트니스를 이용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가 말하는 피트니스 사업은 연예인 홀로그램이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면은 그 소속된 가수들의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높아도 팬분들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유명해지고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 분들도 사용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제점 얼마면 살 겁니까? 시간당 홀로그램. 안 사실 것 같습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이요? 너무 망할 것 비싼데? 같은데요? 너무 비싼데요?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만 원 진짜 너무 비싸서. 네. 자, 일단은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쌤께 여쭤볼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극히 일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약간 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고 예시를 들면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굿즈라는 것도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게 어떤 기획사의 메인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발표라든지 굉장히 깔끔했고 이야기하는 게 귀에 쏙쏙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구조를 좀 파악해서 10년 후에 어떤 사업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것인지 먼저 던져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를 첨가를 했다면 좀 더 좋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유경 학생의 어머니께서 홍쌤 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유경 학생 어머니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딸을 이렇게 잘 키워오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게 PT 면접, 실제 PT 면접이라고 하면 저는 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예, 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휘트니스 뭐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기발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 지금 정답을 뽑아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산업의 특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이슈, 그 세 번째는 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제 다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인데 아까 저희가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잘 들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원자가 이제 발표했던 그 순서 자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결론을 뽑아낼 수 있었던 고려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뒷부분에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찝어내고 그것까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전달을 해서 실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건드려줬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PT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어머니께 일단 뭐 굉장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강쌤의 평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오늘로써 우리 유겸 씨 어머니께서 또 강쌤의 팬으로 입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말하는 그런 말투라던가 그런 스타일, 뉘앙스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좀 설득력이 있다.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대단한 학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쌤께 또 여쭤볼게요. 좀 약간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도 하고 유기험 학생도 이게 어떻게 취업을 부탁해를 했던 게 레주메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 취업을 부탁해서 경험한 이 경력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고 혹은 또 이 이력서에도 적고 면접관 앞에서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유겸 학생이 SM-같이 이런 엔터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대상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풍부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나오신 뭐 전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 아티스트 분들과 의사소통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향후 입사했을 때 본인이 그걸 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카페에서 저 의사소통 잘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대상들과 해봤다라는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만 계속 좀 오래오래 해서 좀 기간만 좀 늘어나면 좀 멋있는 레주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SM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스타 양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굿즈나 외식 업체 등으로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좋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SM만의 그런 이미지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정 사업에 좀 더 몰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답변은 조금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사업기획적 측면으로 좀 답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물론 그 안에 상품기획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을 좀 더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느냐를 우리는 파악을 했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놓고 보면 우리 지원자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라든지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이라기엔 좀 강조하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답변이 약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현재 SM 사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찬양만 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다만 수습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은 분명히 다음 질문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면접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부정적인 질문이 오든 아니면 긍정적인 질문이 오든 답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방금은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부정이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긍정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대안을 미리 준비도 해놔야겠네요. 그러면 고수인 거죠. 미리 파놓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겸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지금도 충분히 큰 회사인데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 보여서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강쌤의 꿀팁 빠질 수 없겠죠? 네, 환상에 빠지지 말라. 뭐 이 얘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후배, 그러니까 이제 CJ 엔터 쪽에 다녔던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진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이제 뭐 부산 국제영화제 있으면 가가지고 뭐 장동건이랑 영화도 사진도 좀 찍고 할 줄 알았는데 맨날 뒤에서 뭐 쪽잠 자면서 뭐 김밥도 못 먹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들은 이쪽 업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업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그 산업 안에서 정말로 해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먼저 확립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엔터테인먼트를 좀 산업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